18일 저녁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데뷔 30년차 방송인 박소연이 상담소 문을 두드린 모습으로 꾸며졌다. 박나래는 언니와 라디오로만 3년, 다른 프로그램만 6년, 9년을 함께했는데 평생 상극인 부분이 하나 있다며 박소연이 입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박소연은 평소 소식주어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오은영 박사도 관련 영상을 보며 경악했다. 박나래는 우린 삼시세끼 든든하게 먹는데 여기는 아침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저녁엔 아이스 바닐라 라떼라고 설명해 경악을 더했다. 박나래는 우리가 밥 먹고 있으면 박소연은 밥상 위에 냄새 잡는다고 촛불을 켜놓는다. 정말 밥맛 떨어진다고 폭로했다. 이날 박소연은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가 없다. 아는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라디오를 하니까 새 라디오를 수년을 맡았던 PD를 못 알아봤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오은영은 매일 보지 않냐며 의아해했다. 박소연은 박나래와도 라디오를 3년을 했는데 전 TV 프로그램 기억밖에 없었다. 나래가 얘기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박소연의 건망증으로 일어난 레전드 일화를 공개했다. K-윌이 오랜만에 컴백해서 라디오를 찾은 날 박소연이 너무 오랜만이라 하면서 K-윌이 아닌 K-윌 매니저를 안았던 것. 그는 20년 넘게 라디오 DJ를 하며 금쪽 상담소 패널인 이윤지와도 굉장히 여러 번 방송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사실도 모두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영돈도 저도 아까 되게 당황했다. 형도 나라며 반기던데 난 초면이다라고 말했다. 박소연은 제가 30년간 방송을 하며 만난 분들과 연애 업데이트를 못 시켜가고 하물며 실수가 막 터진다. 한두 번이면 에피소드로 웃어넘기지만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일반인과의 소개팅, 식사자리 이런 건 검색이 안 되니까 더 문제라며 소개팅을 같은 사람과 2번이나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박소연은 밥을 한 번 먹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새로 받은 소개팅이었다. 그분이 먼저 얘기했으면 기억했을 텐데 그분도 제가 전혀 모르는 거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다. 내가 나중에 주선자 김보연 선배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자책으로 무너지고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오은영 박사는 하나도 희미하게 기억이 안 나냐고 물었고 박소연은 보연 선배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 얘기를 듣고 찾아나가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박소연이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고 박소연은 그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박사는 안면실인증이라고도 한다. 생각보다 전세계 인구의 100명 중 2명은 해당된다며 박소연에게 안면실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 박사는 사람 얼굴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안면실인증이라면 아이돌 얼굴도 기억 못한다. 하지만 박소연은 기억한다. 그럼 기억하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 같냐고 물었다. 박소연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박나래는 박소연과 프로그램 녹화 전 통화를 했다. 박소연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소연은 난 그게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박소연은 불과 녹화 1에서 2주 전 박나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를 먼저 걸었지만 박소연은 녹화 당일 이걸 까먹고 있었다. 오은영은 박소연에게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냐고 물었다. 이에 박소연은 그래서 저는 매일 사진을 찍는 거다.
녹화, 대기실,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이 안 날까봐 평소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라 했다. 그는 사진이 없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어딜 가든 다 찍는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사진을 안 찍어도 기억이 나는 약이 있으면 당장 먹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소연은 지금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도 우산을 들고 나가면 매일 잃어버렸다. 짐이 많으면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둘 수 있지 않냐. 전 절대 못 올려둔다. 오은영은 박소연이 주의력 집중 문제가 있다고 하며 행동 문제가 없는 조용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 문제는 잘 집중하는데 그것처럼 관심이 가는 분야에는 더 전략적인 기억 방식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은 그냥 새어나가는 것이라 진단했다. 오은영은 박소연이 조용한 ADHD가 맞다고 인정하며 지능, 기억력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때는 잘한다. 근데 편안한 평소 상태에서는 잘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소연은 평소 자주 멍 때린다고도 밝혔다. 박나래는 언니는 뜨고 잘 정도라며 공감했다. 박소연은 예전 비디오 스타 녹화가 길어지면 작가님의 지시사항이 기억이 안 난다. 빼달라 했던 질문을 하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박소연 같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려면 엄청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러니 장기간 녹화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여러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것이었다. 오 박사는 그게 안 드러났던 이유가 어린 시절 재능 있는 발레리나였고 명문대를 나오셨다.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은 문제 없었던 거다. 지능도 좋았지만 두 번째로 문제 행동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 차라리 날뛰었으면 좀 더 빨리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오 박사는 박소연의 이야기를 좀 더 듣더니 소연 씨한테는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과부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좀 걱정되는 것이 소연 씨는 대뇌각성을 통해 집중하는 걸 긴장을 올리는 걸로 해결해 온 것 같다며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순 없다. 그 시간 이외엔 확 긴장을 놔버리니 더 집중이 안 되면서 대뇌의 저장이 잘 안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오 박사는 그렇다고 계속 긴장을 동원하면 너무 불편한 거다. 그래서 중간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긴장을 풀어도 지나치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는 게 잘 습득이 안 되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소연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방송 때처럼 집중을 빡 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가 너무 많다. 추억을 기억도 못하니 각종 문제가 터진다. 그걸 안 하려면 남자친구 만날 때도 녹화할 때처럼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 고충을 토로했다. 박소연은 그러니 드라마 한번 들어가면 남자친구 못 만난다. 약점을 드러내기도 싫고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 다 취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소연은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된 기억은 몇 년 전이라도 남들보다 훨씬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오 박사는 그때 감정이 어땠냐고 물었고 박소연은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다고 답했다. 오 박사는 대인관계에서 할 말을 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본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소연은 지금 생각난 건 20년 동안 내 싫은 감정을 전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이걸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부터 말을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혹시 마음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시냐고 물었고 박소연은 전 안 좋았던 그런 건 완전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오은영
설명은 저는 소연 씨를 보니 착하고 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는 것 같다. 대인관계에서 받은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부정적 감정도 흘려보낸다. 사실 소화됐다기보다는 보호하기 위해 회피 반응을 보인 것이라 덧붙였다. 오 박사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되짚어보며 그걸 걸음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 그릇을 다 비워버리는 것이라 진단했다. 이에 박소연은 너무 정확하시다라며 적극 공감했다. 박소연은 맞아. 한 실수를 또 하면서 엄청 자책한다고 말했다. 또 20대 때는 다 비슷해서 괜찮다. 근데 지금 나이 정도 되면 주변 또래는 한 수를 넘어보고 통찰력이 있는데 난 그런 게 없다고 털어놨다. 박소연은 부상으로 15년 준비했던 발레리나 꿈을 포기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꿈이 꺾였고 사실은 방송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 운이 좋아 캐스팅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박소연은 제가 만 예전부터 끼가 많거나 활달한 성격도 아니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이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이것마저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생각이라 털어놨다. 그는 발레에 대한 상처도 거의 잊고 산다.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며 오열했다. 오 박사는 전부였던 꿈을 포기하면서 절망, 두려움,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기억 저편에 묻어놓는데 소연 씨는 후자라 설명했다. 오 박사는 소연 씨는 망각이라는 나름의 방법으로 상처를 해결해 보려 한 거다. 근데 가까운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안에는 좋은 일, 아픈 일이 모두 들어가는 거다. 의미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게 조금 편해지면 사람을 대하고 감정을 소화하는 게 조금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의력 부분도 있지만 소연 씨에겐 마음속 긴장감이 잘 조절돼야 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늘 긴장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가장 원론적으로는 내 감정은 내 것이니 내가 다룬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조언을 건넸다. 누군가와 불쾌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형태든 내가 다뤄야 하지 모른다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다. 또 말로 당황스럽다, 긴장했다고 말해도 이게 확 내려간다. 또 몸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오 박사는 당장에 긴장감이 있다면 말로 표현하면서 손을 잡아도 된다. 긴장을 이완할 여러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기억력 때문에 일상이 힘드니 약물이든 비약물 치료든 전문가의 도움을